어디나 서재에 와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는 진인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튜브는 처음이고요. 이런 플랫폼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도 처음인데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봐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컨텐츠는 책 낭독이나 소개, 책에 관한 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올리는 제 영상은 별, 마지막 수업 등의 단편 소설로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데에 관한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니 가볍게 봐주세요. 많이들 아시다시피 별 내용은 산속의 양치기 소년이 스테파네트라는 아가씨를 사모하면서 그 아가씨가 우연히 산장에 들르게 되었을 때 느꼈던 낭만적이고 약간은 수줍은 그 기분을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수업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그 나랏말을 가르치는 수업 중에 마지막 수업을 가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의 복잡한 감정들을 같이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죠. 그런데 도대의 단편 소설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품들의 서술 방식이 담담하면서도 약간은 나긋나긋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체로 쓴 또 다른 단편들의 내용은 상상 이상인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뭔가 요즘 말로 하자면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의 전설, 소년 첩자, 아를레의 여인 이 세 단편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 읽어드리려고 해요.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 아마 동화로 알게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부부에게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죠. 피와 함께 황금 조각들이 묻어나는 걸 보면서 부모는 깜짝 놀라고 아이 뇌가 황금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가 18이 되자 부모는 그에게 사실을 말해주죠. 그는 의기양양해져서 떠나서 황금뇌를 파내서 돈을 물쓰듯이 씁니다. 그런데 그게 뇌잖아요. 점점 그는 총기가 사라지고 눈빛도 흐려지면서 야위어가죠. 어느 날 흥청망청한 밤을 보내고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쁜 옛 친구가 뇌를 훔쳐갑니다. 그리고 아픔을 딛고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죠. 여자는 예뻤고 예쁜 것들을 좋아했어요. 끊임없이 황금을 원하는 여자 때문에 그는 자기 뇌가 황금이라는 걸 비밀로 하고 계속 뇌를 떼어서 그녀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자가 갑자기 죽게 돼요. 장례식까지 크게 치르고 나니까 이제 그의 뇌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거리를 막 돌아다니다가 그녀가 좋아하는 예쁜 구두를 보게 되고 그녀가 죽은 것도 잊어버리고 구두 사러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내용 중에서 몇 문단만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는 책은 브라운힐 출판사에서 펴낸 알퐁스 도데 베스트 단편집입니다. 어느 날이었다. 아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굴러 떨어졌는데 대리석으로 된 층계 모퉁이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부모는 아이가 크게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라 달려왔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보니 운이 좋았는지 몸에 약간의 상처만 있을 뿐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발 머리카락에 황금 부스러기 두세 조각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었다. 그는 물 쓰듯이 황금을 뿌리면서 마치 왕족이라도 된 것처럼 호화롭게 생활했다. 그의 황금내는 아무리 떼어내도 줄어들지 않는 보물 창고 같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그의 뇌는 점점 비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차츰 그의 눈빛도 흐려지고 볼이 움푹 파이면서 여위어 갔다. 정신없이 놀고 마시며 밤을 지새운 어느 날 아침, 이 황금뇌를 가진 사나이는 남겨진 음식 찌꺼기와 꺼져가는 촛불 앞에 혼자 남아 있었다. 황금뇌의 사나이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름다운 금발을 지닌 그녀를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다. 여자도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보다도
방울 달린 예쁜 리본이나 하얀 깃털 장식, 팔랑거리는 금줄이 달린 값비싼 구두 장식 등을 더 좋아했다. 작은 새처럼 귀엽고 인형처럼 사랑스러운 이 여자는 손에 들어오는 황금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써버렸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말겠다는 듯이 끊임없이 황금을 원했다. 그런 생활이 2년이나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무 까닭도 없이 귀여운 여자가 새처럼 죽고 말았다. 사나이는 양손을 축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어느 날 저녁 상점에 불이 켜질 무렵 그는 진열대 앞에 멈춰섰다. 그 안에는 예쁜 옷과 장신구들이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꼼짝 않고 서서 가장자리를 백조 깃털로 장식한 파란 구두를 뚫어질 듯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이 구두를 선물하면 몹시 좋아할 거야. 들릴 듯 말 듯하게 중얼거리는 그의 얼굴에 모처럼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그는 그 구두를 사러 상점 안으로 들어갔다. 상점 안쪽에 있던 여주인은 저번에 자지러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놀라 허겁지겁 뛰어나왔다. 그런데 한 남자가 진열대에 몸을 기댄 채 괴로운 듯한 표정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주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황금내의 사나이가 가장자리를 백조 깃털로 장식한 파란 구두를 한 손에 든 채 피투성이가 된 또 다른 손으로 마지막 남은 황금 부스러기를 여주인에게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편은 소년 첩자예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스탠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츤데레 아버지예요. 어느 날 프러시아와 프랑스 간 전쟁이 일어났는데 파리가 포위되어 버려요. 어른들은 너무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학교 안 가도 된다. 막 신나서 뛰놀죠. 마치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처럼요. 네. 당시 아이들에게는 코르크 넘어뜨리기 게임이 유행했는데 스탠은 돈이 없어서 게임에 끼질 못하고 구경만 해요. 근데 항상 희한하게 주머니에 동전이 가득했던 어떤 형아가 스탠한테 그래요. 나 따라올래? 돈 벌 수 있는데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프러시아 군인들한테 신문을 팔자고 하는 거예요. 스탠은 화내면서 거절해요. 근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결국은 다음날 새벽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형이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경계에 있었던 자기 편, 그러니까 프랑스 군을 속이고 프러시아 군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마는 아프고 동생 데리고 감자밭에 가야 돼요. 보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탠은 두렵고 겁나고 화도 나고 하지만 이제는 발을 뺄 수가 없죠. 계속 가서 거의 그 형의 뒷배경처럼 서 있다가 이 형이 프러시아 막사에 도착해서는 병사들한테 신문도 주고 비위를 맞춰주는 광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걸 낄낄대며 즐기면서도 내심 업신여기고 내 아들이 저러면 난 견딜 수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뉘앙스를 다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괴감.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근데 이 형아가 거기서 멈추질 않고 다음날에 프랑스 이용군들이 기습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 기밀이죠. 이걸 알려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소년을 말리려고 하지만 때는 늦었죠. 기밀은 다 넘어가고 둘은 동전만 받고 쫓겨납니다. 집으로 오는데 동전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결국 그날 밤에 아빠한테 울면서 다 털어놔요. 아버지도 웁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죠. 좀 자세한 내용을 또 문단으로 읽어드릴게요. 아이의 이름은 스탠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꼬마 스탠이라고 불렀다.
아이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전직 해군 병사였던 아버지 페르스테는 탕풀구의 거리에 있는 공원의 공원직이었다. 얼핏 보면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개들과 불량배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그의 험상궂은 콧수염 뒤에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그의 그런 미소를 보고 싶으면 꼬마는 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그는 감추어진 그만의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다. 파리가 포위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꼬마 스탠은 이 같은 새로운 생활에 대해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다. 포위. 이런 사건은 개구쟁이들에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는가. 더구나 학교 수업까지 없었으므로 날마다 휴일이나 마찬가지인데다가 시끌시끌한 시장바닥 같은 거리에 나가면 볼거리가 제법 많았다. 어느 날 꼬마 스탠의 발밑으로 굴러온 은하 한 잎을 주워들며 키 큰 소년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럽지 않니? 그럼 나를 따라와. 어디 가면 이런 것들 벌 수 있는지 가르쳐 줄게. 다들 이야기를 잘 들으라고. 오늘 밤에 신나는 일이 있을 모양이다. 프러시아 놈들의 암호가 입수되었다고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부르제를 되찾아야 한다. 알겠나? 다 찌든 베레모를 쓴 흰누런 코수염의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 아이를 바라보며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장교들은 심술사나운 표정으로 거드름을 피웠으나 키 큰 소녀는 파리 변두리의 특유한 말투와 화술로 그들의 흥을 돋우었다. 프러시아 장교들은 파리의 참담한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 들으면서 키 큰 소년의 말투를 흉내내며 배를 잡고 웃어댔다. 그러다가 키 큰 소년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자 장교들이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 가증스럽고 비열한 녀석은 프랑스 의용군들이 기습 공격을 하려 한다는 형세를 적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꼬마 스탠은 순간 술기운이 싹 가시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몹시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